지난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이 돈과 일자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정책들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정당과 후보마다 1순위로 내세운 게 바로 경제거든요. 이 이재명 정부는 특히 함께 잘 사는 세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잘 사는 세상, 그 중에서도 함께 잘 사는 경제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장보다는 분배 그리고 포용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를 중시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역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중산층을 두텁하게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라는 이 두 축을 제시를 했고요. 이는 단기 경기 회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 가스 요금의 안정화, 긴급복지 확대,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고요. 이런 정책 기조는 얼마 전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 그리고 각 부처의 경제협의 내용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래 투자를 강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우주, 배터리 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들은 사실 투자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우주항공 이 세 가지를 초격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민간 합동으로는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와 AI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요. 전자산업의 두뇌 역할도 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가정용 태양광 등에 적용되고 탄소 중립 전환에도 굉장히 핵심적이죠. 또 우주산업 역시 위성통신, 기후감시, 국방안보기술 등에 응용돼서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서 청년 중심의 고급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그리고 기술 주권 확보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과 경제적인 안정성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청년들은 이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금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적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이 월 30만 원씩 5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가 총 1,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기존의 청년 희망 적금보다 지원금이 확대된 정책으로 저축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또 구직급여 역시 청년 특화로 미취업 청년 재도전 수당을 신설한다거나 현행 실업급여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는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창업 공간 임대 지원, 법률, 세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라고 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청년 물량 비중 확대와 금융교육 콘텐츠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고용 불안으로 청년들 삶이 너무나 팍팍한데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올랐던 모양인데 네. 주가지수 5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굉장히 큰 포부를 좀 밝혔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는 2,800에서 3,0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2,900대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걸 5,00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건 단순히 수치 상향 그 이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시장 신뢰도 제고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을 의미를 하는데요. 정부는 이걸 위해서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상법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을 합니다.
특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디오십 코드 강화 방안을 위해서 검토 중이고요. 또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물론 물가지수는 금리, 우리 수출입 실적, 이 주가지수는 이런 것들 외에도 외생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세웠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투자 기반을 정비하고 또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정책 방향성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3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소식이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들립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주주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전자투표제 전면 확대 등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기업 오너의 전횡을 경제하고 또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가 됩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지만 거부권에 막혀서 한 차례 폐기가 됐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 재개 우려도 존재는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 유치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글로벌 눈높이에 맞게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이 경제 성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지역 균형 발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핵심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의무 강화, 지방대학 중심의 R&D 거점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산업 육성, 청년 정착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요. 지역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 보육센터, 그리고 규제 자유특구 연계 사업, 공공조달 연계 지원까지 함께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약 11조 원 규모로 책정돼서 교통망 정비, 공공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분산이 아니라 자립이 가능한 지역 경제권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정치는 또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고 경제도 내 삶과 멀지 않은 문제입니다. 청소년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가 평생의 경제 역량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